한의사 선생님은 서양의학 쪽인 그 병원, 가장 마지막으로 가본 병원이 무슨 과셨어요? 내과를 가죠. 제가 전문의를 할 때 인턴들 교육시키고 할 때 제가 좀 많이 피곤해서 그때 좀 자가면역 질환 걸린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 주사 처방을 받으러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가게 되죠. 왜 여쭤봤냐면은 궁금했던 게 이제 한의사 선생님들은 자녀를 키울 때 이제 어떤 질환 쪽으로 뭔가 증세를 보이면은 서양의학 쪽으로 가시는 거고 어떤 쪽으로 문제가 있다 생각되면은 한방으로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제일 많이 애들이 지금 아플 때는 항상 열이잖아요. 열이 나면서 이제 애를 볼 때 다들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쵸. 제일 무섭죠, 그게. 네네. 저는 이제 저희 애 때문에 항상 열을 내리는 한약이 이제 상비로 다려져 있어요. 그러면 저는 뭐 양방에 가서 아예 뭐 해열제를 안 쓰냐? 아니, 쓰죠. 해열제랑 한약을 저희는 같이 많이 써요. 해열제는 지금 당장 열을 떨어뜨려 주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또 열이 올라요. 그죠. 한 번으로 안 끝나죠. 교차로 많이 쓰기도 하고 뭐 몇 시간마다 먹여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한약을 쓸 때도 속에 있는 열을 풀어서 내려주는 약재들이 있거든요. 열이 확실히 빨리 식어요. 그래서 해열제는 밤에 관리할 때 쓰면서 평소 낮에 그냥 한약을 조금씩 먹여요. 그러면 거의 빨리 가라앉죠. 그래서 뭐 큰 문제 없이 병원에 뭐 가야 된다 할 정도로 열이 난 적은 거의 없고, 예를 들어서 안과 이런 건 사실 이제 눈에 뭐 염증이 좀 심하게 났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 애 같은 경우는 한번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제 생각에 하나로 우기는 거는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보완이 되면 제일 좋은 거거든요. 모든 약들은 또 내성이 생길 수 있으니까 각자가 선택을 하는 건데,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를 잘 이용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광교에서 한의원하고 있는 한방부인과 전문의 한의사 장서구입니다. 그럼 한방부인과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 여러 가지를 보는데, 생리통이 이제 자궁 근종이나 내막증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좀 심하시거든요. 그때만 입원해서 또 치료를 받고 나가시거나, 요새는 생리를 불순이 생겨서 잘 안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일 많이들 알고 계신 거는 산후관리, 그리고 뭐 요새는 당연히 갱년기 질환이나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이제 요실금 생기시는 분들, 그쪽으로 진료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갱년기 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보통 어떤 증상이 오면 이게 갱년기구나 느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형태의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약간 남자와 비슷한 느낌으로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열이 많아지고 땀도 많이 생기고, 남자들 살 찌는 것처럼 살도 찌고 근육들이 좀 딱딱해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보이면 남자의 갱년기 같은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갱년기 오신 남자분들이 여자보다 말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과묵하고 말 안 하고 이렇게 뭐 활동적이다가 좀 더 앉아서 말하는 형태로 많이 바뀌시고, 남자답게 활발하던 것들이 좀 줄어드는 형태로 많이 나타나죠.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2차 성징 때 남녀가 확 나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시 갱년기 때 다시 비슷해진 거예요? 좀 그런 경향이 있죠. 대학교는 어디를 나오셨어요? 경희대, 한의대. 한의대도 예과가 2년이고 그쵸. 본과가 4년이고. 네. 그러면 예과 때는 그냥 일반 대학생들처럼 뭐 교양 수업도 듣고 그쵸. 뭐 영어 수업도 듣고 뭐 네. 이런저런 거 들어보고, 본과는 이제 1, 2, 3, 4학년을 거쳐서 어떤 수업을 듣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예과 때도 당연히 전공 과목이 있죠. 예과 때는 어느 과나 있는 개론 수업들이 있고 한문 수업이 있죠. 한의대라는 게 한문을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 그 한문에 익숙치가 않으니까 이제 개론 책을 처음 받으면, 학교를 다닐 때 한문을 시험을 보고 공부를 했지만 거의 한 페이지를 거의 읽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 한자에 을, 다 이런 것만 한글이고 이렇게 하니까 뭐 목차도 읽을 수가 없거든요. 다들 이제 그때 5편도 사고, 저희 때는 전자수첩을 많이 사고, 요새는 다 핸드폰이지만, 그 다음에 또 예과 때 필요한 거는 의학 용어, 영어로 된 것도 배워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본과에 들어가면 해부나 생리 이런 걸 할 때
때는 또 영어로 되어 있는 용어들이 다 있으니까 예과 때는 그런 거 하면서 보통 자기가 듣고 싶은 교양 수업을 듣게 되고, 본과에 들어가면 저희 때랑은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크게 보면은 본과 2학년까지는 기초 학문을 배운다고 하면 3학년부터는 이제 정말 치료에 필요한 과목들로 쫙 바뀌거든요. 본과 1, 2학년 때는 처음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과목은 해부학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혈자리들을 알아야 되니까 경혈이라는 과목들이 있고, 그리고 처방을 내려면 본초를 알아야 되니까 본초 수업들도 있고, 이런 게 이제 본과 3학년이 돼버리면 혈자리를 아는 경혈이 침구라는 과목, 침을 놓는 형태로 바뀌고요. 방제라고 하는 과목은 이제 한약 본초를 알았으니까 약을 이제 처방을 어떻게 쓰는지를 배워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본과 2학년 때부터 먼저, 본과 3학년은 정말 이제 치료하는 그런 쪽이라 내과, 사상의학, 재활, 침구, 부인과, 그리고 한방도 이제 안이비인후과, 피부과가 이렇게 모여있는 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진짜 이제 그 진료과들이 있는 과목이 본과 3학년 때 다 지속이 되는 거고요. 본과 4학년 때는 이제 병원 실습만 돕니다. 이제 경희대는 경희의료원에 가서 저희는 이제 2번을 도는데, 한 번 모든 과를 돌고 일주일 정도 방학을 하고 다시 한 번 다 돌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국시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그 방학 일주일 때 의료봉사를 보통 다녀와요. 봉사 동아리에서 가기도 하고 뭐 지역 향후의 봉사 모임에서도 가기도 하고 한데, 그러면 이제 예과 1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 그래서 본과 3, 4학년이 진료를 하고 밑에 친구들이 보조를 해주는 형태로. 아, 그 바쁜 와중에 시간도 없는데 그래도 봉사까지. 그쵸, 갔다 오죠. 강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강제로 가는 건 아닌데 저 위로 선배분들은 시골 빈 학교에 교실 하나에 침낭 깔고 뭐 하면서 자고 진료하고 뭐 이랬으면, 저 때도 뭐 그 동네 이장님 집에서 하룻밤 자고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고 음식도 직접 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많이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책으로만 보다가 실제 아프신 분을 볼 때 이제 처음 학생들이 와닿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맨날 이제 목편 찾아서 한문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하다가 선배들이 직접 말을 하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보게 되니까. 그리고 저도 그런데 한인대를 들어오기 전까지 침을 안 맞아본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선배들한테 처음 침을 맞아보는 친구들도 있고, 평소에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교수님이 좀 어렵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 선배들한테도, 물론 선배들도 어렵지만 그래도 교수님보다는 좀 나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시간을 보내죠. 갔다 오면 되게 또 돈독해지는 것도 있고 좋더라고요. 아까 병원을 돈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전문가가 뭐가 있는 거예요? 원래 내과가 있는데 내과를 좀 더 세부적으로 경희대에는 나눠져 있어요. 간, 심, 비, 폐, 신, 소위 말하는 오장육부의 오장에 따라서 나눠 놓은 거거든요. 일단 근데 전문의는 이제 내과 전문의로 나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5개를 다 지켜서 좀 교수님들이 각각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해주시는 게 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안이비 피부과, 그리고 한방 부인과, 그리고 신경정신과도 있고, 한방 재활의학과, 침구과, 침구과도 이제 재활의학과하고 마찬가지로 재활, 침구, 뭐 통증 이쪽으로 좀 더 특화되어 있는 쪽이고. 일단 특이한 거는 신경정신과도 있는 거예요. 네, 한방신경정신과. 그쪽은 보통 우리가 보이는 그런 뭐 정신병이 있는 거를 고치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신경정신과 약 자체가 뭐라 그럴까, 좀 가라앉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크게 이제 2가지로 이제 나타나면은 뭔가 좀 더 과격해지고 활발해지는 형태가 있으면 좀 더 깔아앉는 형태도 있잖아요. 우울증 같이. 이 2개를 이제 약물로 조절을 많이 하는 게 이제 신경정신과인데, 보통은 이제 우울해서 이렇게 틀에 박혀 있는 사람들은 사실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활동이 적어질수록 그런 게 적은데, 뭔가 폭발되는 사람들이 조금 더 힘든 경우니까 그런 경우 이제 모든 걸 다운시키는 형태로 하거든요. 근데 그 약을 오래 드신 분들이 아무래도 임의로 그런 걸 조절하다 보면 이제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물이 이거보다 좀 약했으면 좋겠는데 한약을 복용하시는 거고, 상담을 하고 싶은데 뭐 이런 걸 하시는데, 많은 신경정신과가 상담도 당연히 하시지만 약물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왜냐하면 병원을 찾을 정도 되면 약물을 쓰셔야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거보다 좀 낮으신 분들은 상담을 하고 자기의 이런 부분을 풀어내고 뭐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보험적으로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이거는 국가에서 또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거든요. 전문의 분이 상담했을 때 받는 비용이 좀
좀 달라요. 근데 그분들이 네. 이제 전문적으로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보험료를 산정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네. 전문이니까. 네네. 네. 너무 좀 힘들고 지쳐서 약을 난 줄이고 끊어보고 싶은데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들 진료를 보려고 하시죠. 딱 보시면 느끼셨겠지만 거북목이 제가 엄청 심하죠. 네네. 거북목을 계속 갖고 있으면은 앞으로 이제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발생될 문제점이 뭐가 있나요? 너무 쉽게 생길 수 있는 건 당연히 근육통이죠. 디스크 질환도 생기기가 쉬운 거고. 그리고 그 이상으로 갔을 때는 약간 예상하기가 좀 힘든데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옆에서 봤을 때 C자 형태에 되는 이 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게 앞으로 가면 근육이 이렇게 쭉 늘어나야 돼요. 그러면 근육이 텐션이 항상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북목이 심하신 분들은 목이 굳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목이 굳어 있으니까 무겁고 딱딱하고 피로감도 심하고 그 주위의 근육들이 다 굳으면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 자체가 조금 이렇게 눌릴 수도 있으니까 피로감이 좀 더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아까 말한 디스크 질환 같은 경우에는 척추들은 대부분 이제 힘을 분산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구조를 짜여져 있는 건데 그게 뭔가 구조가 달라지면은 그 힘을 분산시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디스크는 이제 보통 뒤로 튀어나와서 많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옆 뒤쪽이나 그냥 뒤쪽이나 왜냐하면 신경이 그쪽 뒤쪽에 분포를 하기 때문에 그게 튀어나오면서 당연히 누를 수 있고 그럼 디스크 질환이 생기면 손저림이나 뭐 힘의 약화나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이거를 스스로 교정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일단 스스로 한다는 거는 내가 계속 이거를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보통 벽에 등을 딱 기대 보시면 많이들 아시는데 발부터 등하고 딱 붙이면은 자기도 모르게 머리만 앞으로 딱 나와 있으시거든요. 일자목 있으신 분들은 뒤통수를 벽에 댈 정도로 서 보시면은 아 왜 이렇게 좀 불편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다 일자목이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자세를 가끔 해보시면서 내가 서 있을 때도 이런 자세가 좋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노력하셔야 되죠. 모니터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모니터가 약간 위쪽에 있으셔야 되고 핸드폰을 많이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좀 들고 보셔야죠. 왜냐하면 아래로 목이 될수록 C자가 펴지면서 점점 일자 형태로 많이 변하게 되거든요. 경추베개 뭐 이런 거 많은 것처럼 이렇게 C자를 만들 수 있게 눕는 게 좋은데 사실 잘 때 이러고 자는 사람은 잘 없으니까 사실 치아 교정은 계속 붙여서 이제 힘을 주는 거니까 교정이 되는데 목 교정은 사실 좀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한다면은 뒤쪽 등 근육이나 이쪽 근육을 계속 힘이 좋아지게 해서 뒤로 당기고 수건을 이용해서 푸는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천정을 보고 누워서 파트너분이 목을 이렇게 아래서부터 살살 이렇게 굴곡을 만들면서 살짝 잡아당겨서 이 머리 뒤통수 밑쪽을 해서 살짝 이완시켜주면서 조금씩 펴주면서 공간이 생겼을 때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당겨서 다시 밑으로 놓았다가 당겨서 놓았다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사실 이제 파트너가 없으면 좀 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누워서 제가 제 손으로 수건을 걸고 잡고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 상태에서? 사실 본인이 어떤 걸 한다기보다는 시작에는 수건을 깔고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을 누워 있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세가 내 몸에 있게 만드는 게 누워서 여기 앞쪽도 있지만 흉쇄유돌근이라고 하는 근육은 앞에서 여기 뒤쪽에 이렇게 붙거든요. 귀 밑에서부터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오는 근육도 있으니까 여기 부분하고 옆쪽에서 앞쪽 부분을 풀어주면서 누워 계시는 거 뭐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하고 여기를 그렇죠. 마사지를 많이 해주고 수건 깔고 오래 누워 있어라. 그런 시간을 조금씩 가지시면서 베개도 조금씩 낮추는 게 조금 더 편해지실 때가 있고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이제 가셔야죠. 그러면 이게 개인 스스로 고치려는 마음은 있지만 사실 이게 실천하기 힘들잖아요. 그쵸. 매일 순간순간 내가 목을 잡아줄 수도 없고. 그러면은 이거 한의원 가면은 이런 걸 고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있죠. 추나를 하시는 분도 있고 계속 사진을 찍어가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의지가 많이 작용한다고 해야 되나? 전 그런 게 있죠. 치과처럼 그냥 아예 계속 붙어버리면. 여기 이렇게 해놓고 그냥 잡아 놓으면 누구나 교정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 치료를 하는 것만큼 본인의 노력이 정말 많이 필요하니까 매일 회사에서 일하고 막 모니터 보고 막 계속 있는 분이 이걸 고친다. 그럼 아마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저는 보통 이제 일자목이 있으시면은 베개 없이 수건으로 뒤에 목 뒤에서 C자를 만들어주는 형태로 눕게 만드시고 일단은 앞쪽 근육에 힘을 빼는 치료를 보통 많이 해요. 뭐 앞쪽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침들 그리고 뭐 충격파 치료나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앞쪽이 어느 정도 부드러워지면 뒤쪽의 힘이 좋아지는 형태의 치료 보통 그렇게 해서 많이 가죠. 지금 체형을 보니까 또 사실 좀 슬림하세요. 보통 이제 저희 나이 때 되면 이제 제일 남자들이 고민하는 게 또 배 나오고. 그쵸. 그렇죠. 전체적으로 뭐 먹는 것도 없는데 자꾸 살이 찌고. 그쵸, 그쵸. 아무리 운동을 해도 배가 잘 안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한방으로 이 다이어트 또는 몸매 관리 쪽을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잡아나가는 거예요? 일단 모든 다이어트는 비슷한데 한방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제일 먼저 한약을 쓴다는 얘기는 식욕을 줄이는 거에 도움이 되는 약재를 써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내가 다이어트를 해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식사량을 좀 줄이시죠. 근데 사실 식사량을 처음 줄였을 때 은근 생각보다 잘 안 빠지네 이런 생각들이 많이들 드실 그쵸. 거예요. 안 먹는데 몸은 계속 그대로죠. 네. 반으로 줄였는데도 안 빠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반으로 줄이면 안 빠져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살이 빠진다는 건 몸에 있는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반을 드시면서 반찬도 먹고 하시면 들어오는 에너지 양과 나가는 에너지 양이 비슷하실 거라는 거죠. 근데 나가는 에너지량이 좀 더 많아야 그래야 살이 빠지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면 인풋보다 아웃풋이 커야 그렇죠. 되니까. 반으로 줄이신 분은 운동을 하셔야 빠지는 거고 반보다 더 줄이신 분들은 그러면 빠질 거예요. 체중을 많이 빼고 싶고 하시면 저는 이제 3분의 1로 줄이시라는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식욕을 줄이는 약재들을 처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포만감을 줄 수 있는 약재들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많이들 식욕은 줄어들었지만 뭔가 배가 허기지는 느낌이 나면 또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만감을 주는 약재들 그 다음에는 순환이 좋아지는 약재들을 쓰게 되거든요. 배가 나오신 지 오래되면 지방이 좀 셀룰라이트 형태로 굳어서 좀 딱딱하고 잘 깨지지 않는 형태로 되거든요. 결국에 이제 나중에 전기분해침이나 뭐 비만 물리치료 도구들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셀룰라이트 형태로 굳은 애들을 이거를 깨줘서 빠지기 좋은 형태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리고 양방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양방은 뭐 식욕을 줄이는 약을 제일 많이 쓰는데 한약에는